네, 화요일장은 오로라 투자자문 유창희 본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기분 좋은 화요일장이고요. 그동안 증시가 하락했던 것에 대비해서는 그래도 더 올라와야겠지만 그래도 오늘 오랜만에 지수상으로 장대 양봉 그려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오늘 현선물 시장 수급 좀 들어오잖아요, 본부장님. 시장 본격적으로 반등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쩌면은 어저께가 바닥이었을 가능성이 좀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저께 1% 갭상승이 나왔거든요. 코스피 코스닥모두. 그런데 이거를 30분도 못 지켜내고 다 반납을 해버렸어요. 근데 따로 악재가 나왔던 건 없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이제 1% 똑같은 1% 갭상승 나온 다음에 더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는 거 본다라면 일단 단기적으로는 어저께 저점을 크게 이탈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좀 눌림목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좀 비중을 좀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제가 바닥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하면 이제부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상승 추세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건데 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나요? 아니면 조정 기다렸다가 추가 매수해야 돼요? 이제 1% 조금 더 오른 거예요. 네, 물론 맞아요. 이제 종목별로 따지면 뭐 다르겠습니다만은 이제라도 저는 뭐 현금이 많으신 분들은 동참하셔도 되지 않을까. 무슨 말씀이냐면 내 사자마자 바로 수익 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네. 제일 좋은 거긴 하지만 근데 지금은 약간 마진 노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좀 눌림목이 나온다면 분할 매수한다는 생각으로 뭐 지금도 일단 첫 스타트를 끊는다라는 것은 큰 부담은 없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셨고 그 답변이 정말 좀 시장에 좀 나타나기를 바라겠습니다. 반도체 확인할게요. 그 미국에서 대중 수출 규제 발표했고요. HBM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삼성전자도 그 중국향 매출이 있기 때문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는데 매출의 비중이 뭐 그렇게 크지도 않고 일단 어떤 규제가 나올지 불안에 떨고 있는 것보다 차라리 시원하게 얘기해 주는 게 낫잖아요. 그쵸.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미리 뭐 악재도 선반영했고 불확실성 해소도 됐고 매출 비중도 적으니 그래서 지금 시장이 이렇게 삼성전자가 반등하는 건가요? 근데 뭐 반등의 강도는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예. 네, 뭐 사실 미국 빅테크 관련된 기업들이 최근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어저께 강하게 상승한 거에 비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어떤 상승은 상당히 미미하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 규제가 결론 딱 확정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내용이 나온 거죠. 구체화된 내용이 나온 것이고 뭐 HBM 관련해서 뭐 하이닉스는 뭐 지금 HBM2 생산할 가능성도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삼성전자가 이쪽에 대해서 일부 생산을 하지만 사실은 잘 생각해 보세요. 작년 초에 우리가 HBM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을 때 HBM 전체 매출 비중에 뭐 1%도 안 된다, 5% 미만이다 얘기가 나오면서 과연 이게 얼마나 반도체에 대해서 주가를 이끌 수 있겠느냐라는 어떤 비관론적인 얘기도 좀 있었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삼성전자가 HBM 중국향 매출이 30%라고 하더라도 전체 매출에서 보면 아주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규제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중국 수출이 없어진다, 단절된다고 해가지고 너무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주가를 조금 더 상승으로 좀 이끌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하이닉스는 전량 미국 수출인데 그럼 오히려 더 수혜 볼 수 있는 거예요? 뭐 수혜라는 개념이 의미가 없는 게 이미 계약이 다 완판돼 있는 거잖아요. 네. 엔비디아 향 매출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이 더 매출이 미국 쪽으로 더 늘어난다라고 볼 수는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불확실성이 좀 해소됐다는 부분들, 그리고 지금 하이닉스, 삼성전자 모두 최근에 증시에 좀 주가가 좀 조정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지난 저점 언저리까지 내려온 거거든요. 삼성전자 오늘 53,100원을 한번 터치를 했었고 네.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15만 원 초반까지 하락했다는 얘기는 최근 지난 8월부터 형성됐던 저점에 거의 최하단에 도달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기술적 반등이든 아니면 뭐 불확실한 해소의 어떤 그 수급 개선이든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좀 더 열어놓을 수 있는 위치다. 그러니까 지금은 충분히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위치에 다가왔던 상황에서 이런 이벤트가 소멸되면서 네. 조금 더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저희가 또 불안이 하나 남은 게 이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반도체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직 관세액이 다 구체화된 것도 없고 이거는 바이든 행정부에 나온 거라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반도체 규제 리스크가 나온다고 해도 주가가 잘 버텨줄까요? 그건 그때 가서 고민하면 되는 거죠. 그럼 아직 바닥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네. 주가가 삼성전자가 뭐 한 6만 원대까지 오를지 뭐 6만 5천 원대까지 오를지 혹은 하이닉스가 다시 한번 20만 원 언저리까지 지난 뭐 최근에 박스 상단이 20만 원이기 때문에 20만 원까지 오를지 혹은 22만 원까지 오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르고 난 다음에 뭐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1월 달에 들어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1월 중순 1월 말에 그러면은 그때 가서 어떤 내용들이 나왔을 때 주가가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다시 뭐 하이닉스 기준으로 한 15만 원대까지 빠질지 아니면은 뭐 덜 빠질지 아니면 더 빠질지 그럼 그때 가서 고민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한 1월 달까지 한 2달 정도 여유가 있는 것이고 그 사이에 조금은 반등 가능성이 조금 더 있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또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제 12월 중에 또 실적 발표를 할 거란 말이에요. 네. 뭐 이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주가의 투자 심리를 좀 더 개선시킬 수 있는 요소. 그리고 엔비디아가 급락만 안 나온다라면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조금 연말까지 해가지고 고점을 좀 더 높여간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단기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거겠네요. 지금으로서는 상승할 만한 여력이 있지만 또 트럼프 리스크는 그때 가서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그쵸. 1월 전까지는 그래도 좀 긍정적인 시각 가져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지금 증시를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종합주가 지수가 3천 간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저는 종합주가 지수가 정말 랠리가 연말 연초 랠리가 강하게 나온다라면 한 2,700 언저리까지의 어떤 반등도 나올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반등인 것이지 이게 추세가 전환되면서 2,800, 2,900, 3천 간다라고 당장은 말씀 못 드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종합주가 지수가 한 2,650에서 이 정도까지 반등을 준다라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일단 전략을 잡고 그 이후에는 또 흐름들을 좀 보면서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그 소보장단에 대한 질문 좀 잠시 뒤에 드려보고 이게 그러면 지금 가격적인 측면에서 있잖아요. 밸류에이션은 현저히 저평가입니까? 지금 구간에서? 매수 부담이 없을 정도로? 현재의 저평가라고 말씀드리기는 뭐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이제 주요 이제 글로벌 IB 리포트를 본다라면 이미 D램은 꺾였잖아요. 최근에 내용을 본다라면. 그리고 이제 그 낸드마저도 빠르면 1분기 중에 꺾일 수 있다는 우려감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주가에 지금 반영이 됐다 안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하지만 뭐라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적인 측면이라든지 혹은 현재 시장 분위기적인 측면에서 본다라면 충분히 현재 위치는 조금은 저평가 영역이 아닌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평가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자, 오늘의 이슈입니다. 이수페타시스 시간이 상승했다. 금감원에서 이수페타시스에게 유증 정정 신고서 제출을 요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유증 안 하는 거 아닐까 하고 좀 기대감이 오른 것 같은데 네. 오늘 또 나온 소식은 그 김상범 이수페타시스 회장이 제2호 인수 안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네. 근데 유증을 철회한다라고까지는 안 나왔어요. 그러면 인수는 안 하는데 유증은 계속 한다는 건지 금감원 제동이 유증까지 안 하게 좀 막을 수 있는 건지 이 이슈를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주가는 오릅니다. 이게 참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네. 유상증자를 이제 제2호는 인수 안 한다고 했는데 네. 이게 영원한 인수를 안 하는 것인지 어떤지는 좀 더 봐야 되는데 일단 인수를 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쪽으로 해서 어떤 인수를 한다라면 이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유상증자 관련해서는 그때도 보면은 제2호 인수에만 무조건 쓴다라는 게 아니라 그쵸. 한 절반 정도는 시설 투자 쪽으로 사용하겠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어떤 유상증자는 열어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장중에 거의 뭐 폭등했다가 약간 윗꼬리가 아까 나오는 것까지는 좀 확인하고 지금 들어왔는데 일단은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시설 투자를 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한다? 저는 이거 나쁘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장 투자자들이 실망하는 것은 전혀 관계없는 IT 업체가 그 배터리 관련된 소재 업체를 인수한다라는 거에 실망을 하면서 주가가 하락을 한 거거든요. 그것도 유상증자를 하면서 엄청난 유상증자를 하면서까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좀 주가의 흐름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1대1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최근에 HPSP가 예스티랑 이제 소송을 하면서 소송에서 약간 유리한 고지에 놓였다 그러면서 주가가 한번 강하게 상승을 했었던 적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첫날에는 주가가 올라왔다가 조금 음봉을 맞았나 윗꼬리가 나왔나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는 이틀인가 좀 강하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다음에 다시 하락을 했지만 또 이제 그 HPSP하고 이스페타시스는 좀 다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약간 도지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그래도 한 15% 이상 10에서 15% 상승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그 윗꼬리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쓰기보다는 좀 추가 상승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거에 좀 가능성 좀 열어놓고 접근하는 게 맞다 생각하고 있고 네. 다만 그러면 지난번 유상증자하기 직전에 가격까지 올라갈 것이냐 그거는 좀 아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일단 그 사이에 반도체 관련된 섹터 전체적으로 조정이 나왔던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유상증자를 완전히 철회한 게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뭐 한 2천억 내외의 유상증자가 그게 이해진다라면 또 여기에 따른 어떤 이제 주주가치 희석 이런 부분들이 좀 주가 희석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그 유상증자 전까지 어떤 상승은 힘들겠지만 일단 한 주말까지 어떤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조금 더 열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자세하게 판단해 주셨고 어쨌든 추가 상승 여력은 좀 있는 걸로 유상증자는 아직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추진한다고 했고 추후에 보시죠. 소보장단도 오늘 다 반등합니다. 뭐 기술주가 올랐다 보니까 소보장도 당연히 반응이 오겠죠. 장비주도 강하고 전공정 안에서도 오른 종목들이 있습니다. 소보장 밸류체인은 지금 구간에서라도 좀 매수 포인트를 잡아봐야 합니까? 저는 일단은 좀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흐름이 더 치고 나간지가 중요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어찌되었든 지금 소부장이 계속 저점을 이탈하는 모습이었고 그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저점을 이탈한다기보다는 일정한 박스걸음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을 좀 선택을 하신다면 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좀 집중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소부장을 보신다면 저는 파크 시스템스 같은 기업은 충분히 좋은 주가 흐름들을 기대할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최근에도 상당히 V자 반등으로 강하게 올라오기도 했었는데 이 원자현미경 자체가 이제 후공정에도 들어간다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새로운 매출을 또 증가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정말 소부장은 압축해가지고 한두 종목을 본다면 뭐겠지만 이걸 만약에 분석하기가 어렵다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러면 차라리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에 집중하는 게 조금은 수익률은 좀 적어지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안정성을 좀 높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2차 전지를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외인 기관 최근 들어서 계속 2차 전지 담고 있거든요. 머스크 트레이드라고 하지만 전기차는 가격적인 매력이 최근 들어 많이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요거 이제 중기적으로 봐도 괜찮다라는 분도 계시고 단기로 해야 된다라는 분도 계신데 본부장님은 어떤 판단이에요? 트레이딩이에요? 저는 2차 전지는 트레이딩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일정 부분 많이 하락을 했을 때 단기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고 또 일정 부분 올라오면 또 비중을 줄이는 게 맞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가 추세로 바닥을 완전히 확인하고 전환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전기차 캐즘이 해소가 된 것도 아니고 또 트럼프 트레이드에 관련해서 가장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게 저는 오히려 반도체보다는 전기차 쪽이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차 캐즘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이고, 또 뭐 최근에 나온 뉴스들 보면 노스볼트가 파산하면서 국내 기업이 좀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 또 유럽이 중국 기업을 견제를 한다라면 또 우리나라 기업이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건 다 기대감입니다. 어떤 내용이 나온 게 전혀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노스볼트 파산으로 해서 유럽에서 친환경차 정책이 조금 더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감들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아직은 2차 전지가 완벽하게 바닥을 찍었다. 그래서 올라가기는 좀 쉽진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트레이딩 관점에서 어떤 접근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다 잡아야 되는 두 가지 대륙이 이제 미국과 유럽인데, 미국에서 일단 그 삼성 SDI하고 스텔란티스 JV에 대출 지원해 준다. 그리고 LG엔솔도 합작 공장 GM 지분 인수한다. 이렇게 미국 쪽에서의 좀 호재는 나오고 있습니다. 네, 유럽 시장은 좀 좋지가 않아요. 환경 규제도 이제 안 한다. 그 전기차 내연기관차 아예 철폐한다라는 그 법안을 또 바꾼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중국산 배터리 견제하긴 할 건데, 일단 중국 매출이 유럽에서 상당히 많은 걸로, 점유율이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방향성, 이런 호재에도 조금 단기적으로 봐야 된다.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약간의 이제 아까 뭐 GM하고 합작이라든지 뭐 스타렉티스라고 해가지고 뭐 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미국 시장에 투자를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일정 부분 해준다라는 것이죠. 근데 뭐 미국이 갑자기 IRA를 폐지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폐지 안 하고 보조금을 더 확대하겠습니다 할 가능성은 없거든요. 오히려 트럼프도 그걸 더 원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을 규제하려고 하지만, 이번에 나온 뉴스 중에 하나가 뭐 그걸 다 신뢰하는 건 아니지만, 지난번에 이제 중국차 관련해서 관세를 최대한 45%인가요까지 더 확대시키는 발표를 했는데, 사실은 중국이 이미 유럽 현지화 전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게 효과가 별로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럽이 의문의 일패를 좀 당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올 정도로 상당히 중국이 유럽에 현지화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친환경 정책을 더 피면 필수록 우리나라 기업이 엄청나게 수혜를 입는다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어쨌든 경쟁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당장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전기차가 진짜 뭐 중국산 브랜드 말고요. 벤츠가 됐든 BMW가 됐든 폭스바겐이 됐든 뭐 이런 업체들 쪽에서 여러 종류의 현대차급의 어떤 모델들이 다양하게 나와줘야 되는데, 정말 극소수 모델만 나오고 있고 또 그것마저도 실패해가지고 지금 전략을 계속 후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판매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는다면 2차 전지가 엄청나게 좋아진다라고 말하기는 현대기아, 테슬라만 가지고 말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왜냐하면 중국 업체들은 다 LFP를 쓰기 때문에 우리나라 업체하고는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은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머스크 트레이드 관련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조방전입니다. 전력 설비 오늘 강하고요. 방산주도 최근 들어서 외국인 순매수 조금씩 유입됩니다. 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샀고, 오늘 HD 현대 일렉트릭, 한화 에어로 둘 다 담는데요. 조방전은 트럼프 이제 취임까지 한 달 반 정도 남았잖아요. 그 전까지는 계속 트레이딩해도 괜찮습니까? 저는 조선주들은 좀 조정이 나온다, 어제와 같은 조정이 나온다라면 충분히 매수 관점 접근해 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오늘도 반등은 아주 강한 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분할 매수 관점을 접근해 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전력 인프라 쪽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본다라면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는 기업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디예요? 예를 들어서 뭐 H현대 일렉트릭이 잘 가고 있기 때문에 뭐 그 다음에 못 간 기업이 LS 일렉트릭 같은 기업들, 그리고 전선주들을 보신다라면 좀 가온전선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이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못 갔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관심은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다만 방산주들은 뭐 어제도 이제 약간 이스라엘 관련해 가지고 휴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스라엘이 부분 공격을 좀 하고, 또 헤즈볼라가 또 그러다 보니까 또 공격을 하면서 이게 의미 없는 휴전이 아니냐 하면서 뉴스가 나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방산주들이 조금은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일단 그렇다고 해서 지정학 리스크가 엄청 커질 것인가, 전 그건 조금 아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산주들은 당분간은
약간은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우선순위로 본다라면 저는 조선주들 그다음에 전력 쪽을 보는 게 맞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력에서 LS 일렉트릭 말씀 주셨으면 조선에선 어디 볼까요? 뭐 조선은 저는 뭐 HDA 한국조선해양이라든지 그리고 하나엔진이라든지 또 기저제 쪽을 좀 더 본다라면 세진중공업 같은 기업들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바이오 체크해 볼 텐데요. 이제 CDMO 생물보안법 통과 직전입니다. 12월 안에 통과한다고 했으니까 진짜 뭐 할지 말지는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제약바이오가 최근에 많이 눌렸잖아요. 근데 이제 어제장부터 슬슬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테오젠도 오늘 그 다이치 상교에 계약금 미리 좀 받았다 이런 호재도 전해지고 바이오는 지금 매수 기회인가요? 충분히 바이오가 낙폭과대 종목.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낙폭과대가 어디냐 하면은 바이오 하나 정도가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사실은 반도체 같은 경우는 낙폭과대라고 말하기 좀 힘든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자동차 같은 경우도. 왜냐하면 바닥에서 수렴을 하는 과정인 것이고. 그래서 바이오주들이 낙폭과대의 가장 1순위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주가가 반등을 나온다라면 좀 강하게 반등이 나올 수가 있고 또 바이오가 조정이 나왔었던 논리 중에 하나가 금리가 좀 오른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케네디 주니어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나오면서 약간 정치적 불확실성이 좀 나왔었던 것들이 좀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 최악의 시점에서 알테오젠의 어떤 노이즈가 나오면서 관련된 기업들을 끌어내렸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해소가 되고 있죠. 금리가 계속해서 하락할 거라는 어떤 기대감들은 이번 한국은행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었던 부분들인 것이고 또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상당 부분 이제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는 부분들이 나오면서 어제 오늘 좀 강하게 이틀 연속 상승에 성공했다는 얘기는 다른 바이오주들도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 바이오주들이 올라온 논리가 단순하게 과거처럼 그냥 성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러니까 금리 인하니까 얘네들 좋을 거라서 올라왔다기보다는 뭐 신약이라든지 뭐 기술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기술력이 확인되면서 올라왔던 부분이 더 크다고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이즈가 해소가 된다라면 충분히 네. 강하게 반등도 나올 수 있는 섹터가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전하고는 아예 펀더멘털이 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제약바이오 그렇게 보고 네, 반등할 수 있다라고 봐주셨습니다. 오로라 투자자문 유창희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